오늘 한 시간은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마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마산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운한 사람,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때는 마산이 모든 우리 국민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산이 없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옛날에 서울서 내려오면 이정포에 마산 몇 킬로 뭐 이럴 때, 지금 그 창원 몇 킬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마산의 경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마산을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산이 어떤 도시였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한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나는 고향이 함안입니다. 6.25 사변 때 중학교 1학년 때 피난민으로 마산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앉아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이후에 거의 마산을 떠나지 않고, 물론 직장 생활할 때 뭐 서울도 있었고 대구도 있었고 진주도 있었고 또 전국을 그 지배하기 위해서 동기도 하고 이래 많은 시간을 마산 떠나가 있었지만, 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산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귀가 아주 열리고 자랑스럽고 이런 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산이 지금 잘 없습니다. 우리는 마산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에는 이 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풍이라는 게 있고, 나라마다 그 나라의 그 어떤 전통적 이미지, 이게 국풍이고, 그 나라 국민의 신성, 또 대표적인 뭐 어떤 그런 것, 그게 국풍인데, 우리 마산은 마산풍이 있습니다. 3.15 우리가 얘기할 적에 3.15 뭐 이게 자꾸 마산 3.15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3.15가 있습니까? 뭐 5.18은 있지만 3.15는 거의 뭐 사라지고 지금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느껴집니다. 나는 3.15 때 태어나서 첫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처음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투표권을 얻어서 투표를 했는데, 그날 3인조라는 게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제 앞에 선 사람이 조장이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조장 그 감시하에 투표를 하게 됐고, 그날 내가 마산에 있었거든요. 군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휴가 나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투표를 처음 했습니다. 투표를 했을 때 우리 이제 우리 부대원 중에서 내가 3인조 조장을 했어요. 조장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쭉 보고 이랬는데, 우리 젊은 우리 군인 서인은 마음이 어떻게 또 합쳐졌는지 하면 말이지, 대통령은 뭐 이승만이 있고 뭐 조봉암 씨 둘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통령은 이만큼은 우리가 좀 이 기분이 좀 안 쉰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다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무효표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기봉이 찍고 장면이 찍고 둘이 찍어가지고 이제 화면에 넣을 때는 그 보여주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이기봉이 찍은 걸 앞에 꼽지 가지고 엮고 뒤에는 장면이 그 두 개를 찍으시면 무효표지 그지.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고 보니까 무효표가 한 표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3인조 조장하고 뭐 선거에 이래 많이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특별 휴가를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코아 있지요. 코아 그 2층에 콘티넨탈 다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다방 손님 중에 우리는 그때 문학 청년으로서 콘티넨탈 매일 다니고 했는데 그 마산 민주당 사람들이 그 다방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항상 잘 알죠. 어른들이 이제 한칠구 뭐 이런 뭐 정남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 그날 오후 1시나 2시쯤 돼서 밑에 그 민주당 당사가 밑에 있었는데 오늘 시끄럽다가 보니까 한치구 정남규 막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이를 들고 선거 무효 뭐 이래가지고 데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민주당원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따라오고 이래가지고 하나 둘이 모이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데모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마산이 왜 전국에서 그렇게 이제 마산 3.15 데모가 처음 시작됐나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산 사람들이 옛날부터 마산은 이 야당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괜히 야당 도시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때 마산 국회의원이 허모 씨라고 있었는데 민주당 이제 후보로 투표를 해가 우리 당선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변절로 해가지고 말이지 자유당에 들어가고 또 자유당에 들어간 것까지는 뭐 자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산에 그때 제일 큰 이 업체가 유원산업이었어요. 유원산업을 자기가 가지게 됐어. 그러니까 마산 사람들이 완전히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런 소위 그 모든 일에는 먼 자로 써가지고 먼 원인이 있고 또 근인이 가까이 오는 원인이 또 그 이유가 있거든요. 가까이 온 게 뭐냐 하면 3.15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산 사람이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이게 말이지 변절내가 이렇게 자유당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 3.15 선거 때는 우리가 학생이라 좀 젊은 사람들이라도 그 야당 그 후보자들 그 포스터를 집에 붙여놓고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야당에 많이 휩쓸리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완전히 부정선거가 되고 이러니까 데모가 시작해가 데모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데모가 난 뒤에 뭐 국회조사 다녀오고 뭐 굉장했으니까 몇 밤에 이제 그 총을 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부산 문화방송 마산 이 데모가 아주 갑자기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는 데모 상태를 부산 MBC입니다. 그때 MBC 방송 기자가 마산에 파견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생방송을 했어요. 남순문 파출소 막 이렇게 부수고 하고 할 때 그래가 기자들이 이제 그 생방송하는 방송 기자들이 남순문 파출소에 집회가가지고 그날 연금이 되고 이런 사건 논하고 해서 그 생방송이 되고 나니까 마산 데모가 막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그래 마산이 소위 그 정의의 도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마산의 여유가 돼가 사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이제 정부의 자유당이 무너졌는데 마산에 이제 그때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는 마산 사람들이 마산 3.15의 정신을 자유, 민주, 정의거든요. 프랑스 혁명은 자유, 민주, 박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민주, 정의 이게 마산 정신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이래 3.15 탑도 장면 정권에서 것들을 쓰고 이랬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아주 초점은 뭐냐면 마산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다 해가지고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했지만은 마산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유를 주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우리는 대가를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마산 정신입니다. 보상금을 도라 한 적도 없고 또 뭐 탑을 세워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마산 사람들은. 그런 게 마산 정신입니다. 그래 3.15 탑이 선거는 민주당 정권에서 뭐 저기들이 필요해서 세운 거고 내가 여기 보면 3.15 그 탑 채울 때 시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시가 마산일보에서 지금은 모두 가고 또 오고 이대로 푸른 아침 따뜻한 글인데 3월에 핀 내 꽃배꾸냐는 3월이 저 다시 오지 않는다. 불러보야 그 분노 그 넘친 그 하늘 수멸은 응고하여 녹슬지 않는 돌로 창천에 기립하여 탑은 서는데 하는 그때 1주년인가 2주년 탑 쓸 때 있었는데 경남 마산일보에 쓴 시입니다 이게. 그래 이 마산 사람들은 뭐 그래도 3.15 그때 회관을 짓고 이래도 마산 사람들은 바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운 그거 자유가 있고 찾고 정의를 찾아서 못 되었습니다. 이게 마산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영원히 마산에 기억하고 빛내고 그것을 쌓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곳, 어떤 뭐 뒤에 그 역사 뒤에 어떤 곳에서는 뭐 이래가 보상금을 뭐 영원한 보상금을 타고 뭐 자자손손이 뭘 얻고 뭐 이래서 왔는데 마산은 그거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작년에 말이지 3.15 이거에 관여한 사람들 유공자를 신청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그거는 다른 데 다 해주니까 마산 사람들은 가만히 하고 저도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3.15 이 사람들 다시 신청받는 게 거기 내 사진이 있으면 그러면 신청 대상이 된다 사건 뭐 아주 우리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저거 딴 데 해주니까 미안한 게 요 해주는 거지. 그마침 마산은 참 위대한 도시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내 자신이 그렇고 나는 한만산이지만은 여기서 중학교 1학년 와가지고 내가 올해 90인데 그 날짜까지 살아온 게 이 마산이라는 참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에 내가 얘기하는 게 뭐 옳은 긴가 나쁜 긴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마산 사는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마 사태를 내가 현장 취재를 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밤에 데모를 해가지고 쭉 이래 와가지고 저
그때 공화당인가 그 사무실이 지금 용만맨션 1층에 있었어요. 그래 그 앞에 주유소 앞에 가서 그 학생들 데모를 해가지고 그 불러들이고 파괴를 하고 일사할 때 우리 나라들이 이제 지배를 했고 또 그 학생들이 돌아서 이 자산동에서 올라올 때 마산시청에서는 말이지 시장, 법원장, 검찰지청장, CIC, 중앙정보부 그리 모여가지고 마산시청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때 데모꾼이 올라왔다고. 그래 자산동 파출소 앞으로 자산동 파출소에 말이지 그때 길가에 차단기가 많이 갔었어. 그걸 밀고 이제 데모꾼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마산시청 앞에 그 시청 창문을 데모꾼이 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회의하는 사람들이 막 옥상으로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지지한다고 그 시청에 그 회의하는 그걸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같이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 데모꾼이 마산시청 1층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집기를 막 부수고 뭐 서류를 전부 다 없애고 이랬는데 그 데모꾼이 어느 정도 이성이 있었나 하면 말 자랑스러운 이성입니다. 그 시청 민원실 뒤에는 지적도라든지 호적 그 서류가 다 있었어요. 그건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그마침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책상 위에 있는 거는 다 막 허쳐갖고 다 이렇게 부숴도 마산은 시민들의 건강이 생활 근거가 되는 지적도 원본이라든지 호적 원본 이런 거는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놔두고 물러났어요. 그러니 마산 데모의 그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나는 지금 싼 사람들은 지금 부마 사태라고 하는데 마산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게 부산으로 번진 게 우리는 마부 사태라고 했어요. 마산에서 그 데모가 일어나니까 부산에서 따라 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 12.12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되는 그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그 데모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말이지 그 데모를 하니까 공수특전단이 집차에다가 차를 이렇게 집차 앞에 서고 이 추를 뒤에 군인들이 쫙 서고 기관총을 앞에 이래 그래가지고 한 50대인가 60대가 차가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경남대학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주둔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산 데모가 진압이 된 테이지.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지. 그 공수특정단이 시내 쫙 이 총을 들고 전부 다 쭉 깔렸는데 젊은이만 보면 막 때렸어요. 구두를 때리고 막 총으로 개머리판도 까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쫓겨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 젊은이들은 반항을 안 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했으면 무저항으로 데모를 했지. 내가 너 공수특전단 너 보고 말이지 어느 도시 매끄러 파출소로 가가지고 총 들고 나와갖고 이거 안 했어요. 마산 젊은이들 두드려 맞고 말았지. 그래 내가 소위 그 무저항으로 내 뜻을 밝힌다. 그게 마산 정신. 왜 대식 됩니까? 네. 나는 어디 맞아도 내가 부르짖은 정신은 무저항으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지키는 그게 마부 사태의 마산 학생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 받았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무저항 그런 교육을 미리 받았습니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요.
왜 없나 하면 그마침 이 마산 사람들은 정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탐하는 사람이 아닌 학생들이다. 정신이 맑은 사람이다. 이게라. 나는 정의만 있으면 되고 자유만 얻으면 되고 민주만 얻으면 된다 하는 그 정신만 있고 내가 그걸 뭐 이거 하고 말이지 뭐 앞으로 나가서 한 자리 하고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뭐 이거 할 생각 전혀 없는 학생들이 순수한 학생들이 그 정신이 마산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산 사태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는 한 2, 3일 후에 부산서 그게 확대돼가 났거든요. 그 부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부산에서는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고 젊은 직장인들이 뭐 소위 넥타이 부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총칼 앞에서 진압이 돼도 반항을 안 했어요. 그게 우리 마산 정신의 아주 특이하고 자랑스럽고 영원히 갖고 해야 될 마산 정신입니다. 나는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산을 좋아하고 마산을 참 자랑스럽고 하는 이유를 나는 그 마산 사람들의 그 순수한 정신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걸 우리가 만방에 한번 꼭 지키고 보존하고 자랑스럽게 바깥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 대목 다 봤어. 내가 그 마산시청에서 이제 그 취재를 하다가 간부회의 하는데 도망을 이제 그 밑에 대목분이 오니까 뭐 옥상으로 막 도망을 갔는데 내 옆에 누가 이렇게 옥상에 그 물탱크 옆에 내가 엎드려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시장이 마산시장이. 그래 내가 막 비면 괜찮겠어 이러더라고. 그런 사태가 소위 마부 사태의 그때 본질이었어요. 그래가 마산 데모하고 경찰서 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그 굉장했죠. 그래가 한 3, 4일 계속 됐습니다. 그 마산 데모가. 그 데모가 부시가 돼가지고 그 부산으로 이제 옮겼고 그게 전국적으로 해가 소위 그 대변혁이 일어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해 사건이 된 그 원인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산은 참 위대한 도시입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우리 그 나라의 개발과 잘 살게 된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는 맞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까지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때 내가 신문기자를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하나부터 끝까지가 뭐냐 하면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시장 군수가 이 정산을 위해서는 시장도 지게지고 군수도 지게지고 나와서 소위 그 퇴비를 그 논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아놔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딱 보고 그 퇴비 무더기가 없는 시장 군수는 그 자리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마침 잘 살아보자 하면 우리도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었고 그거 하나만은 우리 그 정신만은 박정희가 여러 가지 뭐 탄압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있어도 그 박정희가 해놓은 그 업적만은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농사 짓는 방법도 보리도 처음에는 뭐 보리 심는 거 뭐 그냥 여사를 했는데 보리를 어떻게 심자 벼를 심을 때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벼 심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신기를 말이지 양력으로 5월이나 6월달에 모를 심어서 7월달이나 8월달에 이양을 합니다. 무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바꿨나 하면 말이지 우리나라에는 입춘부터 210일 그게 소위 애는 말은 이학구 도가라 하는데 211풍이나 하는 계절풍이 있습니다. 211풍이라 합니다. 그게 반드시 추석 그 앞뒤로 오는 그 태풍이 그깁니다. 근데 벼꽃이 이 딱 그때 그 옛날식으로 농사를 지면 그 시기에 벼꽃이 딱 필 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무릎 꿇으면 전부 죽정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지 그 모신기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묘를 갖다가 빨리 심거든. 조금 있으면 묘 다 심었습니다. 한 5월달 되면 묘 다 심습니다. 그거를 박정희가 당기는 겁니다. 그때는 바람이 불어도 일단 나라는 쓰러져도 알맹이는 찬다 이게야. 그래서 그건 여담이지만 그런 정도로 먹고 사는 데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강계수가 안 됐어요. 이 물이 없었습니다. 여름 되면 가뭄이 오면 그 벼논에 물이 말라가지고 흉년이 지고 이랬거든요. 그때 박정희가 뭐 행기 그거를 소위 그 하기 위해서 뭐 관정이니 이름도 모르는 그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로 퍼내고 막 이런 굉장한 일로다. 그 신앙군수가 그 만일 딱 보고 물이 말라 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파멸입니다. 그 학생들도 전부 이 바가지를 하나씩 들고 눈바닥 가가지고 이 논에 퍼고 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주에서 말이지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논에 물을 대면 관정을 판 게 아주 잘 됐다. 이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관정 잘 판데 시차를 오게 되는데 내일 이제 시차를 올 텐데 오늘 저녁에 진양군수가 대통령 오는 길가에 있는 집이 말이지 옛날에는 한겨에 포장도 안 됐는데 집이 막 함띄엄띄엄 있는 그 집들이 막 먼지가 둘쓰고 팽팽했거든요. 밤에 대통령 보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좀 부끄럽다 해가지고 그 집을 뜯어봤어요. 12척인가. 밤에 공무원들 동원해가 막 그 밤에 집을 뜯고 앞에 계곡가 있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자리 매려고 했지. 그래 밤에 집을 뜯어가 없애고 이래가지고 그 군수가 그 대통령이 그걸 알고 오는 것도 취소하고 그 군수를 바로 해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영에 지금 그 집이 있는 거 모르지만 아주 예쁘장한 집을 12채 지어줬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우리가 이 가난을 붓는 데는 굉장한 그 신념 하나는 있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산에는 사방공사를 시청에 사방가락 하는 게 있었어요. 사방계락 하는 게. 그래가 소위 나무가 없는 산은 전부 다 사방을 해가지고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거 하나는 우리가 그건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욕도 하지만은 칭찬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막 그런 시대였고 그런데 내가 그 말이 딴 데로 번졌는데 이 마산 정신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저리 한번 가보니까 딴 도시는 참 잘 때가 있어요. 밤 되니까 여수 같은 데가 아니고 밤이 천국이 돼요. 바다에 계곡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 마산은 그때 7대 도시였습니다. 전국 7대 도시.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정신 하나만은 마산이 얼마 정도 살기 좋은 데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신마산의 그 자산동 그 철도 다리를 딱 경계해서 저쪽에는 눈이 안 옵니다. 이쪽에는 눈이 와도. 저쪽 신마산 그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그 명당을 찾을 때 양택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을 명당을 짓습니다. 아 여기가 명산이구나 하는 집 짓는데 명당을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은택이라 해가 자기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이제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 항상 묘를 쓰는 게 한국하고 이 그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는 중요한. 일본의 그 저 공동묘지 가면 뭐 이래 빔 하나씩 세워놓고 막 이래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산소에 가면 뭐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다. 일본은 뭐 보면 뭐 빔 하나 꼭꼭꼭 세워놓고 시내 복판에도 있고 뭐 요소가 그런 게 있을 건데 우리는 그 대신에 일본 사람들은 사는 집을 명당이냐 아니냐 이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산이 제일 처음에 외세가 온 것은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조차지가 내가 마산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마산 가면 그 러시아 그 집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지금 경남대학 자리 그것도 러시아 사람들, 바늘 시장이 절반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 땅이었고, 창원군청 하던 그 집도 러시아 공사관이었고, 그래가 그 러시아 저 남아있는 그 지민이 있는 광기미 사는 거 아십니까? 그 집은 러시아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왔다가 일본한테 밀리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일본 사람이 들어가 전부 신마산에 일본 사람 있었지 구마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산사는 조선진 이거 말이지 그 항구도 지금 우리 남성봉 의창은 우리나라 사람들 의창이고 그 지금은 뭐 그 부두가 없지만 신마산이 제일 부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신마산에 전부 일본 사람 다 살았어요. 그래서 월영국민학교가 왜냐면 그 일본 사람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이 월영국민학교. 신상초등. 그리고 마산고등학교였죠. 내가 마산고등학교 출신이지만 마산고등학교도 해방되기 5년, 6년, 5회, 뭐 6회까지는 3분의 2가 일본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시청의 간부 뭐 아들이나 뭐 몇이 안 돼요. 부자 아들 뭐 한 학년에 한국 사람 말이지 몇이 안 됩니다. 전부 다 5, 6개가 6개까지는 90%가 일본 사람들. 마고도 그렇게. 그런데 마고 소위 그 우리나라 그 문화 우리나라 그때 일본 그 정치자가 누군가 이름이 입었는데 세계에다가 우리가 한국을 통치하면서도 문화를 마침설 문화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찐 학교가 마고입니다. 마고고 경기고등학교고 부산고등학교고 각도에 하는 마고는 그 옆에 소위 버드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버드나무란다 벚꽃을 많이 심고 학교 자체도 그 당시에 진 학교 그 본관 지금 있는데 골마루 앞에는 세면대가 다 있고 좀 그래요. 그 사람들 지은 골마루 있고 교실이 있고 그 골마루 옆에 지금 뭐 신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게 전부 다 옛날에 학생 공부하고 손 씻고 할 수 있도록 그 마침 문화시설을 해놓은 데가 마고였어요. 그리고 마고, 월영국민학교, 뭐 이런 데, 뭐 경기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소위 문화 통치를 한다고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침 신마산은
구마산보다는 그 소위 기후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이 뭐 명당을 찾아서 전부 다 신마산 다 살아도 우리가 그 진짜 토지 명당은 구마산에 다 있어요. 성호동, 회산동 이게 전부 다 명당입니다. 마산에서 장관이 어찌됐든지 뭐 어느 정부에 된 장관이 성이 너희 나온다고 해서 회원국민학교밖에 없어요. 회산이라는 데가 이조 때 가장 알려진 데가 회산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 집은 저쪽 신마산에 좋은 데서 살았지만 실제로 명당은 이쪽에 구마산에 다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면 장관들이 그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 성공국민학교보다도 저 골짜기에 있는 해원 초등학교 그게 장관이 서인한 명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중앙고등학교 그 신마산에 있는 그 뭐 장관이 나오긴 나오고 뭐 그렇고. 그런데 그마침 이 마산에 우리가 좋은 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좀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마산을 난 참 좋아하는데 시민극장이라는 데가 옛날에 불민강이거든요. 애정시대는 애정시대 불민강인데 그게 이제 시민극장이 되고 했는데 그래 그 요 보면 시민극장이라는 데 시가 그 하나 있습니다. 책에 42페이지. 네. 이 시민극장이 옛날에 내가 처음에 시민극장에 가봤을 때 그때 나는 병사가 했어요. 영화가 영화 앞에 스크린에 나온 병사가 그걸 뭐 연기하는 뭐 검사와 여선생 할 때는 뭐 검사가 아주 울고 막 이런 그거를 시민극장 썼는데 처음이니까. 그래 그 시민극장이 없어졌다가 새로 나왔을 때 내가 이거 썼는데 그 시가 좋은 거 나쁜 건는 모르겠고 하여튼 내 기분은 그 시민극장에 대한 그 애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산이 우리가 마산 정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산에 그 국가에서 돈을 참 많이 들여가지고 창동 예술촌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술촌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살려가지고 마산다운 정신 함량을 위해서 그곳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 마산 사람이 말이지 마산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뭐 좀 특정을 얘기해서는 좀 안 되지만 이현상식 같은 거는 한국은 너무 섹스피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산은 뭐 시비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난 모릅니다. 모르는데 딴 데 가면 뭐 삼천포 가면 박대산 그 거리도 있고 박대산 문학관도 있고 한데 이현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한데 그 우리가 바로 이 자리가 이현상이가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노비상이거든요. 바로 이 자리가 이현상 시에 보면 말이지 우리가 그 애사로 때를 넣어놨는데 그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봄의 고향락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폭 빌적에 그런 노래 생각나죠? 네. 이게 동무 생각 아닙니까? 네. 그게 요 청라 언덕 여기입니다. 대구죠. 그게 희한하게 있는데요. 청라가 아닌 게
여기 나자가 내가 것이가 아니라 여기 쑥이라는 뜻입니다. 쑥. 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나라 하는 비단 나자로 써가지고 푸른 비단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부 청나라 나자를 보니까 쑥 나자입니다. 그게 연상시가 저기 집이 여기거든요. 옛날 집이 여기서 자라면서 되니까 쑥이 자란 언덕을 그게 청라 언덕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무생각이라는 노래를 어디서 불러놨는 말이지. 장신학교에서 박태준 씨하고 작곡가 이현상 씨하고 같이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이현상 씨가 시를 쓰고 박태준 씨가 작곡을 한 게 동무생각입니다. 그 박태준 씨의 고향이 어디냐면 대구 동천입니다. 그래서 청라언덕을 말이지 마산 사람들은 버렸어요. 우리 시로 쓴 이현상 씨가 쓴 청라언덕을 마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고 여기 바로 이 자리인데 청라언덕의 백합일적이야 청라. 근데 대구 사람들은 말이지 그 노래가 처음 불려진 것도 창신중학교입니다. 창신학교. 창신학교입니다. 마산에서 창신. 근데 마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대구 사람들은 말이지 작곡가 박태준 씨 고향이 동촌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 청라언덕이 동촌이라고 지금 대구 청라언덕이 동촌에 학비도 시장에 굉장합니다. 그런데 청라언덕 진짜 청라언덕 여기입니다. 우리 거는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래서 동촌에서 어떻게 이제 청라언덕을 자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말이지 이 나자가 담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쑥이라 하는데 저거는 동촌 선교사 집이 빨간 집에 담장이 있는 굴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동촌이 저걸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 마산 출신 조은기라는 시인이 청라언덕 때문에 한 5년을 대구 사람들하고 싸웠어. 어디서 싸우면 인터넷에서. 담양이 능굴은 담을 해가 타고 올라가는데 담이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게 담양이 능굴인데 그게 청라언덕 위에 언덕이라고 했는데 어째 그게 언덕에 쑥은 언덕에 있는 게고 담양이 능굴은 담양이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싸우고 이렇게 살다가도 결국 응원도 없고 혼자서 외롭고 그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집에 있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청라언덕을 우리 여기입니다. 여기 마산에 소위 마산 정신이 필요하나 마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내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산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산 거 내자는 거지만 내 얘기를 하면 하지. 여기 제비산이 옛날에 우리는 노비산이 아니고 제비산이 그거든요. 제비산 이게 마산 도시계획에 포함돼가지고 주택지구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 기자생활을 하면서 노래 속에 남은 명사를 와 주택지구로 하냐? 안 된다. 노비산 모롱이는 어린내 자라던 곳 이봉도 건덕에 안진병이 피려마는 따 담던 그날의 가방은 버린데도 모르겠네. 요 연사이시거든요. 그걸 갖다가 위에 쓰고 이런 명산을 와 주택지구로 없애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신문에다가 한 6번 썼어요. 한국일보에다. 그것도 지방신문 아니고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마산시장이 한번 부르더라고 강대 김영 요번에 고쳤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택지구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고치고 보니까 주택지구로 되어 있을 때 밑에 쪽에 얌얌얌얌 다 묻고 위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것만 살린지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남아있죠 조금. 여기 남아있는 그때 내가 너희가 밑에서 얌얌 다 묻고 남아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자랑스러운 노비산 이거 우리가 여상시 노비산에 아까 그 옆에도 붙여놨던데 안 많습니까? 근데 그 노비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시는 딱 여상시 그 하나 있거든요. 노비산 무릉이는 어린애 자라던 곳 이봉도 그 언덕에 안진뱅이 피련만은 따 담던 그날의 가방은 버린데도 모르겠네. 그럼 우리 마산 사람은 진짜 보물을 다 일거리고 다 넘주고 우리 거는 말이지 한 개도 못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이지 대한민국 어디가 충무강, 청마문학관, 삼천포, 용산, 제라도 가면 서정조문학관, 창녕에 가면 또 누구 문학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산에는 얼마나 마산산 이현상 있고 이원수 씨는 지금 자원에다가 해놨었죠. 내가 그 얘기를 또 하나 하죠. 이일래 씨가 산토끼 노래를 제일 처음에 부르게 시작하고 이일래 씨가 우리 마산 사람이거든요. 이일래 씨가 내가 하면은 우포늪 있죠. 우포늪을 내가 한국인사에서 한번 특집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내가 지혜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우포늪 저쪽에 무슨 지금도 이름이 있다. 그 국민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작년 우포늪 이방 국민학교. 그 가니까 말이지. 산토끼 노래를 처음 부른 데가 이일래 씨가 교사로 있으면서 그 학교에서 불렀어요.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한국을 보다가 문화면에 한 페이지 있었어요. 산토끼의 노래가 처음 불리던 곳 이방국민학교. 이래서 어떤 이 창녕군에서 교육청에서 그걸 지원을 내가 그 이방국민학교 앞에 가면 산토끼 노래비가 서가 있어요 지금. 그 마산에서 이일래 씨 마산 사람입니다. 이원수 씨 고향의 가고파는 1932년가 그 이영상 씨가 객지에 있으면서 고향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조금 때묻을 수도 있고 옆길로 대답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완전한 인간은 말이지 있습니까? 이현상 씨가 나는 그 생활 달리하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조금 권력에 압박하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이현상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향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마산 출신이 나가 있는 사람이 조금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치마폭에 쌓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우리 아들이 말이지 조금 나쁜 짓 해도 동네 사람들 욕을 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로 치마폭에 쌓아야 안 됩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산의 보배들을 캐내가 안고 키워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조금 여러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죠. 그걸 가지고 큰 것 안 해비고 조금 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완전히 버리는 거는 우리 마산 우리 고향이고 고향 사람은 객지에 나가면 우리 사람을 좀 알아줘야 돼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산은 또 마산이 참 자랑거리 많습니다. 이일여시 산토끼도 유명하지만 그 우리 한해 후배 그 이수빈 씨 같은 분은 우리 가곡 작곡가로서 한국의 유수한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의 강물이 흐른다 노래 부르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재하 씨 같은 분도 고향은 다른데 있지만 여기서 자랐고 요즘 그 사람은 모란동백 다 아시죠 그 노래. 그런 사람들도 마산은 자랑 아닙니까? 그건 한 적도 없어요. 이순신 씨도 죽어갖고 말이지. 장례인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곡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음악사에 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 가곡도 많고. 그런 사람도 마산 사람들도 마고 나왔거든요. 마고 다닐 때 한국 작곡 현장 모집에 1등을 땄었던 사람, 마고 2학년 때. 그런 사람들, 그러고 KBS 음악 지도교사, 지도 있으면서, PD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작곡, 어린이 노래 많이 작곡했습니까? 그것도 마산이 자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직권은 다 내비고, 너무 그거 가져가지고 막 요새, 그거 하지 마자, 이 말입니다, 나는. 오전 얘기, 이거 행설 수술했는데, 오전 얘기는 요거로 끝내고, 오후에 이제 문학 얘기를 조금, 백지동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운 시간 잡담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내 생각 하나는 우리 마산을 사랑하자 하는 생각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니까 마산의 전설 백지동인 이 얘기를 하도록 때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백치동인인데 백치 뜻이 뭡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볼게요. 내가 시집에서 아주 별별한 시 하나를 쓴 게 시집에 나오는 있는데 한번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포리, 마산 가포리 아니십니까? 내 젊은 시절의 추억이 얽히 있는 데가 가포리입니다. 그래서 가포리라는 시를 내가 읽어서 한데 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주소. 가포리에는 하루 종일 상권을 싣고 있는 바다가 있다. 파도 소리를 다듬고 있는 조개 껍질이 있다. 세월을 기울여 자라는 잔디 언덕이 있다. 가포리에는 내 첫사랑의 뛰는 가슴이 있다. 세상을 닿은 환희가 묻힌 발자국이 있다. 영원을 언약했던 청솔 그늘이 있다. 가포리에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 있다.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백고동 소리가 있다. 낙엽 속에 혼자 울던 산장의 여인이 있다. 가포리에는 혼자 앉았다 돌아오는 언덕이 있다. 이름을 썼다 지운 모래밭이 있다. 듣고 싶은 음성을 담은 해조음이 있다.
가버리는 내가 지금 똑같습니다. 상당히 열차기 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산을 마산 사람으로서 한번 남겨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신친데 백지 동인 얘기를 하면 백치라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흰백자 어리석을 짓자. 백치하다가 백치하다가 또 백치입니다. 여기 복잡한데 양자입니다. 어리석다는 백치 아다다라 하는 영어 아직 안 있으십니다. 그 백치는 바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백지 동인이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백지 동인처럼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또 올해 70년입니다. 70주년 그런 동인이 전국의 그 문학 동인이 그 학생부터 그 문인들까지 수필 동인도 있고 소설 동인도 있고 시 동인도 있는데 우리 백지 동인처럼 오랫도록 전통을 지키고 있고 또 그만한 문단의 업적을 남긴 동인이 이거는 거의 없다 이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아주 제일 끝에 이제 그 만화 그려놓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질문인데 토스토예프스키의 백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토스토예프스키 백치 소설 있지 않습니까? 똑똑 토스토예프스키 이렇게 좀 토스토예프스키의 백치라고 러시아 시 소설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백치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동인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뭘 할까 살다가 뭐 좋은 뭐 마요는 뭐 리리고 뭐 이런 살다가 그 우리는 막 바보라고 하자. 바보가 오히려 천재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천재다. 그 돌아가신 그 김상옥 선생이 우리가 동인회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뭔데 이러더라고. 그래 백치입니다. 근데 백치 여러분들 건방지구나. 너가 인마 천재가 이러더라고. 그래 백지 동인을 나는 그때가 16살인가 7살인가 고등학교 2학년 몇 살입니까? 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래가지고 마고에서는 한 2명 있고 마여고도 있고 성지고도 있고 제일고는 없었고 그래가지고 마산 3고하고 이래가 12인가 이래 모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백지 동인인데 그때만 해도 그 학생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이래 어울려가지고 뭐 문화한다고 해가 뭐 다방에서 만나고 다방에는 그 학생들 집도 안 계시니까 집에서 만나고 이러면 말이야. 학교에서 교칙에 의해서 마이고 학생들은 우리는 정학을 먹었어요. 그래 마고도 그 우리가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는데 그때 이상철 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굉장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훈육 선생이 우리를 이제 극장 갔다고. 그때 우리는 좀 아들이 좀 희한해가지고 뭐 이재하, 김병총이 뭐내 영경이 뭐 송상훈이 이래 매 모이고 되면 모이고 되면서 밤에 극장에 시민극장을 하고 그때 극장이 시민극장, 강남극장, 저쪽에 뭐 마산극장 또 태양극장.
태양극장은 제 뒤에 나와요. 극장에 이제 살살 들어가서 이제 구경 보고 이랬는데 그 군유수한테 잡혔어요. 그래가 이제 그장 거기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이 이상철 교장 선생이 우리가 가서 앉아 있으니까 누가 왜 왔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군유수 선생님 설명을 여자들 극장을 가갖고 말이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봤다. 그래 그렇다 보니까 그래 서류 내면 이제 정하게 되었어. 교장이 선생을 딱 꺼서 책상 탁 치더라고. 이 학생들은 모교를 빛낼 사람들이야. 이러더라고. 그래 석방. 그래 우리 영문서 받았는데 마여보는 정이 됐어. 그랬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는 그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 그러면 샛별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생 또 여학생 뭐 이런 잡지가 학생 잡지가 지금 말 그때는 그게 아주 막 베스트셀러였어. 전부 다 보고 이러는데 우리 백지 동지는 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는데 투고를 하면 뭐 장원이 뭐 당연히 나오고 우리 앞에서 다 나왔어요. 이러니까 막 우리는 뭐 완전히 뭐 큰 문인이나 세스피아나 대그같이 해가지고 시내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그래 그때 이제 우리가 동인 활동을 할 때 마산의 소위 문학 풍토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956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때인데 6.25 사변 나고 서울에 있는 문인들이 전부 다 마산으로 피난을 와가 있었거든요. 그래 마산고등학교는 김춘수, 김상호, 이원석 이런 사람이 있었고 마여고에는 김세희 선생하고 있었고 또 성지여고는 이영도 선생, 시조시죠. 이영도 선생이 있었고 그리고 김남조 시인도 마산고등학교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산에 전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풍기는 뭐 그때 현대문학이라든지 이런 잡지에 풍기는 말이지 향기가 문학적 향기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만 해도 내가 문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산에 뭐 백치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서울에 요 많이 지났던데 제일 유명한 시가 학원의 장군대 된 시가 변재식의 달밤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뭐 달빛이 내가 다 문의하고 있고 이자 같은 사람은 말이지 청솔 그늘에 앉아 이거 많이 붙이는 그런 거. 그런데 서울에라는 전국의 학생들은 마산의 백치 이름을 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니까 서정주 씨 집에 제아감을 가져가더라고. 가져가더만 뭐 황동규, 마종기 뭐 그때 당시에 뭐 짤랑짤랑한 그 젊은 아들이 굉장히 오래 사귄 친구처럼 대해주더라고. 그래가 서울 가가지고는 뭐 돌체니, 명동에 돌체 음악실이, 부산에 가면 미화당 음악실이 뭐 이런 데 가서 매일 날도 오고.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지금 난 젊은 아들이 그 생활 잘 모르겠는데 책을 안 읽은 것 같더라. 우리는 그때 말이지 세계문학 전집은 한 개라도 내가 못 읽은 게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한문당에 100연당이거든 그 책방이. 거기 있고 또 이쪽에 문예서점이라고 있었어. 창동에. 그럼 뭐 내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아버지가 문학한다 하면 말이지 아주 못 사는 건 된다고. 그래가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들어갈 때는 마산 상학중학교 들어갔는데 은행문대라고
그래가 삼산대 분리돼가 마산 동정학교로 때가 있다가 동정학교에서 마구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은행에 있는 사람 황금사 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문화한다 뭐 이거 뭐 좋아하네. 그래 그렇지. 돈을 잘 안 줬어요. 책 살 돈을. 그러니까 배경당 그가 서서 딱 학교에서 마치고 나오면 배경당 그 책꽂이에서가 한 문학 던지고 그래 뭐 헬만 헬세 뭐 헬세 빼가지고 그 서서 딱 읽는 게라. 그럼 뭐 한 밤에 한 8시, 9시까지 그 읽고 있으면 책 주인이 그때 이제 최명실로 이름 그분이 책방 주인이 이자를 갖다 줬어요. 그럼 딱 덮으라고 몇 페이지, 나 지금도 책 보면 내가 페이지 접어 안 놓습니다. 몇 페이지 딱 읽고 나면 그 내가 너무 책을 그 꼽치는 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페이지만 딱 껴놓고 가면 돼. 좁은 문부터 좁은 문 가다가 몇 페이지 딱 보다가 딱 끊어놓고 또 집에 가고 그때 학교 갔다 오고 나는 성적이 좋았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그 들어갈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국가고시가 있었는데 내가 404점을 받았어요. 내가 함안에서 씁니다. 404점을 함안군에서 2등이고 전국에서 400점 이상 되는 애들이 말이지 100명이 안 됐어요. 그래 공부 잘했는데 이 문화 한다고 말이지 학교 오면 ABC 수학 이거 말이지 뭐 AX 플러스 뭐 상등하시는 공식 이거 우리 임무수 선생이라고 그 수학 선생이 있었는데 딱 오면 말이지 딱 2차 반드시 공식이 뭐냐 뭐 이래 뭐좀 모르면 출석부 아시면 그가 머리 이렇게 때립니다. 바보 자식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한다고 뭐 조국무인이 뭐 이런 것만 책 봐가서 막 보니까 말이지 뭐 학교 공부하기 싫다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책도 오시아 사람들은 그래야 많이 안 보는 생각. 그때는 책이 나오면 무조건 다 봐야 되고 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문학 토론이 아니지 얘기를 할 때 그 뭐 좁은 문을 보고 뭐 어떻게 뭐 주인공 이름이 나오면 지금 나 헷갈리가 뭐 이 책 주인공 저기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거기 뭐 이름이 나오면 그거 뭐 뜻하가 뭐 이렇게 써고 뭐 외학생들이 또 뭐 얘기하면 좀 얘기 못하면 부끄럽고 말고 이러면 칸에서 읽는 게라 그래 다 읽고 이랬는데 그래 하나씩 졸업 맞고 가고 오고 해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유명인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서울 어디 대학 올라가면 나는 대학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학 가라고 등록금을 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원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지원서 사고 하라고 돈을 주더라고. 그가 동대문 시장에 가니까 큰 책 봐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옛날 책이 막 제가 있더라고. 그럼 청록집이니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나온 책, 고서 이게 막 있는데 그래 그거를 막 한가마에 샀습니다. 그때는 뭐 젊을 때는 심한 그래 그걸 사가 집에 오갖고 그래 아버지 뭐 학교 돈 서비스 말이지. 원서도 못 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안 할당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내자는 거지만 촌 부자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사람의 육형제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인데 엄청 부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당대 그 우리 동네 그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 우리 옛날에는 부잣집은 고방이라고 하는 게 고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고방이 우리 집에 있는 걸 놔두고 몇 개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내가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촌에서 이제 내파가 중순이를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
할아버지가 옛날에 편수를 했다. 편수라 하는 거는 대장간 아니십니까? 그건 상놈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지금 할아버지가 편수다, 상놈이다 이래가지고 깨지더라고. 그 결혼했으면 그 여자 참 행복했을 텐데 진짜.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내 어릴 때는 생각하면 새벽 4시 되면 개똥망태라고 해서 망태 그 무슨이 너였어요. 근데 개똥망태 그치고 할아버지가 4시 딱 되면 시내 나갑니다. 그 동네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먼저 죽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대하고 소하고 똥을 이렇게 딱 그래서 택이 안에 얘가 그거를 가고 가지고 변소에 넣거든요. 변소에 넣으면 그게 썩으면 그림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딴 사람들 죽어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제 촌부잣집 아들에다가 외동아들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막 세상에 제일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한평생을 잘 살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형은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평생에 그 돈 갖고 일본도 가고 만주도 가고 금강산에 가고 사진 보면 스티커 찍고 막 이거 막 굉장히 잘 놀았는데 한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사랑방에는 전국에서 모인 떠돌이 소위 가객 시인이 한들은 안 빠져요. 만날.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우리 아내 할머니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매일 청산리 뺏겠어요. 그 한시를 하면 문자를 딱 떼어보면 시를 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국 시구에 총무를 했거든요. 한시 시구에. 그래 아버지인데 나는 그래 5살인가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제 수정 선생님이 그 약국이 군장이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약국 허가갖고 이제 약국 그 한문을 많이 알면 되게 한문 속에서 그 약을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하는 전에 가면 그 약국이 제일 선비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내 독선생이었어 서당. 그래가 천장문 따고 동문선습 따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책 한 권 떼고 나면 집에서 이제 시리에 떡을 해봅니다. 책거리. 그래가 우리 책거리. 우리 어머니가 떡을 해가 오면 떡을 갖고 동네 가려면 준다. 그 책거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 땅 사는 분은 한문을 많이 알아. 그 한문 소리 물리로 튼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옛날에는 한문책이 있으면 띄어쓰기가 안 돼가 있습니다. 딱 같은 날짜도 그 한글도 그때 옛날 얘기처럼 보면 떼어쓰기가 안 돼서 조조 가방에 들어간다. 조조가 방에 들어간다. 그거를 잘 못 읽으면 조조 가방에 들어간다 되거든요. 떼어쓰기가 안 됩니다. 한문도 그 쫙 글자가 있는데 시컷하면은 이런 지금적인 오른쪽이나 때가 그 딱 떼어 있지만 그 책은 그 점을 찍는다 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딱 문장에 뜻을 딱딱 점을 찍을 줄 알면 그게 물리가 터집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는 매일 그 아버지가 와서 천살이 뺏겼어야 알면 그 시조 옛날 시조 아니십니까? 그 소위 그 문인들이 옛날에 있으면 적어도 시조 한 수는 해야 됩니다.
그 책상 또 돌리고 청사하기 그 하루는 1분 정도 그런 거 하고 이랬는데 그래 아버지가 그래 갔다 보니까 그 문화하는 안 된다 그래가 책을 사러 오니까 아버지가 뭐가지 그때 하더만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요. 그 용서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몽땅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고 해방되고 토지개혁이 돼가지고 땅 전부 다 뺏기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 우리가 붙이는 땅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중 땅 그거는 전부 다 해방되고 토지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좀 무슨 얘기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무식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도마버렸지.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서가 할아버지 그 방에 사랑방에 가면 다 이렇게 책이 있거든. 그 아버지가 이제 금강산 한번 갔다 오면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 빼는 거다. 빼가 딱 팔아먹고. 그럼 그 대신에 이제 할아버지는 하면서 시알이 보거든, 그거로. 그러면 가짜로 한 개 써가 딱 이어나고 딱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필통이 언제 나는 그 다음에 봄에 나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우리 땅에 말이지. 내가 소작이 준다 소리도 안 했는데 따님이 말이지. 서로 갈아서 하거든. 그러면 왜 사람아 그 우째서 자네 내한테 말도 없이 그 땅을 만나지고 어르신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게 누구한테 내가 샀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아버지 할 수 없다 믿고 아버지 집에도 없고 할아버지 뭘 뜨고 못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그 살림을 안 살림을 다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발목 갚인 게 그것도 얘기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사로 그걸 빼갖고 막 그런 아버지인데 말은 안 달았고 뭐.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방되고 망해피고 그래도 뭐 옛날 조금 있던 사람이 망하고 끈덕지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우리 살고 또 형님이 일본에서 이제 학병으로 가려고 나와가지고 적정의 직장에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하니까 학교 교사로 해야 돼. 군인학교. 교사로 해가지고 그래가 월급 받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갔다. 쓰던 가난이 있고 놀던 그게 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서 갔지. 그때 내가 경남신문 지금 마산일보 그 당시에 경석 2기입니다. 1기는 이광석이고 2기가 내고 근데 그때 지금 조항동 오셔 미력 뭐 이래가 간판 붙이는 집이 있던데 그 집이 경남 마산일보 특의 그 사장이 김현민 씨고 이런데 그때 이제 문화부 기자로 가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합백 교환이 됐어요. 그래도 월급이 그때 돈으로 2만 원인가 받았는데 합백 교환 되니까 100대 1로 바꾸니까 200원이라. 월급을 받아보니까 100대 1이 그때 합백 교환이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일 때는 2만 원인데 100대 1로 합백 교환이 되면 200원이더라고요. 그 200원을 빡빡한 신권을 200원을 주는데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 딴 사람 놀 때는 책을 많이 봤고 이랬는데 200원 이거 갖고는 내가 못 살겠더라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고 막 그날 사표를 가지고 서울 갔어요. 서울 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눈을 2마리를 팔아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뻗어봐라. 그래 눈 파는 돈을 보겠다 하니까 안내가 그래도 올라가.
그 서울선도 이리저리 뭐 수청 돈을 뭐한 2달 쓰고 나는데 돈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찾아갔어요. 내 기자 좀 실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편집국장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백지동이나 아무 것이고, 이런데 기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 몇 개 물어보더라고. 그럼 내일부터 나오라 하다. 그래, 이제 조선일보 기자 때가, 그래, 나는 제일 처음인지 신출배기 기자가 어디가 경찰서로 갑니다. 그 사투마리에 가는데, 경찰서 사건 기사 돌립니다. 그래, 영등포 경찰서에서 내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스님 한 사람하고 내가 둘이 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 내 생각에. 서울 사람들은 말이지, 하나를 알면 10개를 오라붙인다. 표현이, 경상도 사람은 10개를 알면 하나 그거로 표현을 못해요. 이게 경상도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래, 안 되겠다라고, 그래, 내가 이제 안 합니다. 이러니까. 그럼 니 우짤래 하더라. 그럼 내가 마산 내려가고, 고향에 가 있으라니까. 그래, 고향에 마산에 이제 주재기자로 있어라. 그래, 좀 있으니까, 그래, 내려가요. 주재기도 조금 하고 있으니까, 한국일보사에서 오라. 그래, 한국일보를 가가지고, 문화부 기자를 했어요. 그래, 여성중앙, 기사도 많이 쓰고, 지금 보관부에 보면 내 쓰는 게 많이 있어. 집에 이제, 집사람은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객지에 있으니까 이사가 안 되는 게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 내가 다시 내려온다. 마산에 지원해가 내려와. 마산에 살기 때문에. 살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대구도 가고, 충청도, 담양도 가고, 이래가 전국, 무슨 일이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차출돼 가는 게. 그래가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문학이라는 거는, 그래 나는 그때 쓴 내가 청원년이 시로 쓰고 이랬다가 시화전도 하고 마산일보나 또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내 시가 많이 나갔으니까 기자하면서는 안 끊고 글로만 쓰고 이러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문학의 향수라는 거는 말이지 소위 버릇 아닙니까? 그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기자생활 하다가 내가 틈틈이 써가 기자 수첩에 써놓은 걸 시기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산 오가지고 마산 문의협에 창설할 때 내가 창설 멤버고 또 외총 사무국장도 했고 그래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내일 강연하는 김건숙 씨하고 그때 같이 마산 1호가 김건숙 씨입니다. 내일 강연 날짜가 잡혀있거든요. 그분이 여원의 시를 발표해가지고 등단한 분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내일 강연 그래 김건숙 씨하고 같이 있다가 오늘 백치라 하는 게 그래 우리는 백치라 하는 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치 중에서는 유명한 소설가 김병총이가 영화도 많이 됐죠. 그 작품이 있고 이자도 있고 여기 마산의 이강섭씨도 있고 그런데 나는 마산에서는 잘 몰라도 서울의 잡지사나 이런 데서는 난리만 해요. 그래가 내가 형편없는 작품이지만 마산에는 마산 문학이라든지 경남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그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 서울에서 나오는 잡지 문학시대, 문학미디어, 문학예술, 한울문학상 그런 데서는 초점이 그 천박이 많아 거기에 내가 작품을 다닙니다. 그 느껴서 문학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문학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시고 소설이고 수필이고 간에 소위 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건 천부적인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라 하는 건 그 간단한 요체를 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도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수필을 쓰거나 시를 쓸 때도 그게 요체가 뭐냐 그 키가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집에 간다 그러면 그것도 뭐 집에 간다 그래가 명사와 동사 이것만 주로 하고 가운데 빨리 간다 울면서 간다 뭐 형용사 동사 이거는 많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거를 많이 쓰면 문장력이 힘이 빠집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글을 쓸 때는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자기 호흡에 맞게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하여튼 문장 길이가 옆으로 해가 서툴러둘 되면 그 호흡이 그렇게 길면 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짧게 될 수 있는 명사, 동사 그것을 위주로 하고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안 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시나 이 문장을 쓸 때는 우리말 중에 소위 표출된 뜻이 있는 말과 그렇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코모 말이 다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미 드러나 빈기라. 가령 사랑 중에서 뭐 온갖 사랑이 다 아니십니까? 그게 소위 그 의미가 포출된 사랑인데 이거 사랑을 쓸 때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담긴 사랑을 써야 그 사랑이라는 말이 살아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지. 사랑이라 하는 거는 다 뭐 아버지가 엄마의 뭐 사랑 뭐 부부간의 사랑 뭐 다 사랑이 있는데 그 쓰는 사람의 철학이 담긴 거예요. 내 행편에 딱 맞는 사랑 그것을 딱 정확하게 찍을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퍼져서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도 그만큼 생각을 하고 단어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게 글을 쓸 때, 함정에 많이 빠졌을 때는 너무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말이지. 내가 시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린다. 그런 시를 썼다 안 갑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듣는 백고동하고 딴 사람이 듣는 백고동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백고동을 넣을 때는 반드시 딴 사람이 이건 쓴 사람만이 듣는 백고동이다 하는 뜻을 알게끔 앞뒤 그 분위기로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뭐 시라고 써가지고
유행과 가락을 한 개 가는 그 시에다 넣어 놓으십시오. 유행과 가락을. 그럼 그 시 보는 사람은 이거 뭐 유행가 안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시가 죽을 겁니다. 그 대신에 유행가 가락을 한 개 써도 왜 이 유행가 가락을 안에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앞뒤다가 표현을 하거나 읽는 사람이 느끼게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문장에. 그게 키입니다. 그러면 내 문장이 살아나고 내 글이 되는 게 유행가 가락이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그 문장 앞뒤에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여기에 딱 썼나 하는 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위기를 잡아주면 그 유행가 가락을 써도 그 말이 살아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써야지. 그리고 또 시를, 소설을, 수필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인생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게 절실할수록 그걸 너무 과장 없이 그대로만 딱 옮기면 좋은 글이 됩니다. 좋은 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음악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크의 노르웨이 시가 그 솔베이저의 노래라 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 노래가 끝일 날이 없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솔베이 노래는 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마침 말이지. 그 솔베이 노래가 유명한데 그 우리가 감정의 이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꽃 아닙니다. 제일 아름다운 가장 슬픈 게입니다. 가장 슬픈 게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혹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서 나오면 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영화를 보고 나오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뭐냐? 정서거든요. 그 정서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슬프기 쉽지만은 다 슬픈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슬퍼지기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슬픈 걸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슬픈 영화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내가 그 코미디가 지가 먼저 웃어보면 말이지 청중들이 절대 안 웃습니다. 깨어나는 코미디일수록 지는 안 웃고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리고 금방 웃는 것보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웃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시입니다. 시인이 자기가 울어버리면 슬프다 눈물 난다 뭐 이래 해버리고 딴 사람들이 슬퍼가 눈물을 한다 하면 눈물 나게 그거를 내용을 단어를 택해서 음유로 딴 말로 눈물 나게 만드는 방법 그걸로 생각을 해요. 코미디가 제가 웃어버리면 제가 얘기해놓고 뭐 웃어버리면 사람들 아무도 안 웃거든요. 딱 지는 하나도 안 웃으면 웃기는 소리 하는 말씀이고 그게 진짜 이주의 하십니까? 그걸 이래 지는 못 따릅니다. 그런 게 문학입니다. 세계에서 예술의 제일 나는 예술가가 제일 좋은 게 첫째는 미술 하는 사람. 이거는 미술은 세계적 언어입니다. 그림 보고 말이지 한국 그림이다 미국 그림이다 없어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공감을 딱까리 딱 보고 말이지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이다. 공감 딱까리에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문자를 매개로 해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건 한글로 쓰는 건 한국 사람이고 영어로 쓰는 건 영어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이 한글 모르면 그 뉘앙스 소위 그 뉘앙스 못 느끼니 예를 들면 우리가 박노무리 씨의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가 있습니다.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하는 그 있거든요. 먼 산 청사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하는 얘기인데 그 읽어보면 그냥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까 그 시도 아니고 그런데 봄날 청로루가 산에 나와가지고 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눈동자에 bek힌 구름 아십니까? 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어. 얼마나 그 봄 기운이 그러니까 그 쓰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노루가 봄날 딱 노래가 멀리 꽃밭을 보면 그 눈동자에 구름이 있을 것입니까? 꽃도 있고 다 있죠. 그 또 조지훈 씨의 그 성무라는 시에 보면 말이에요. 얇은 사 하얀 꽃가른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가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달이 우리가 있으면 달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요. 달밤에 안 보소. 달이 그냥 우리에서 이 동쪽에 들어가서 수술에까지 하루 밤 새벽 걸리지만 달을 보고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면 말이지. 달이 되게 빨리 갑니다. 그런데 오동잎이 이래 안 있습니까? 근데 달이 슥 지나가니까 잎새마다 달이 떴다가 찢다가 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빨리 뜨고 이쪽에 지나가 보면 지고 그 표현이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가는 그 정도의 소위 그 감각적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야 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새 시는 나는 전문이 돼서 요새 시는 내가 봐도 모르는 거죠. 무슨 소리인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쓴 시 같은 거 아사님 보면 이거는 뭐 너무 쉽다. 너무 잘 읽기 쉽고 요새 유행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유행이 모르는 시선하고 유행이 맞으면 모르는 거고 지도 모르는 소리 쓴다고 어디 갔다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품을 쓰든지 내가 시를 쓰든지 내가 글을 쓸 때도 그런 소위 깊은 마음의 철학을 담아서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면 그 글이 살아나요. 남이 다 알아준다고. 아무리 좋은 시로 써도 남이 모르면 그 무슨 시가 됩니까? 그래서 김소호 씨 같은 분은 그 산산이 무슨 이름이요 허공 중에 해지 뭐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좀 이름이요 그 우리 젊을 때는 말이야 그거 외우면서 저 언덕에 의자 같은 거는 그 언덕에서가 그 김소호 씨는 영원히 이 한국에 남습니다. 우리가 감동이 안 옵니까 그 시를 감동 없는 시인이 수만 명인데요 한국에 진짜 감동 없는 시가 몇 개 있습니까? 내가 쓰는 글도 남이 읽게 하려고 내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딴 사람이 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이 문장의 능력입니다. 내가 최근에 마산 마고 출신의 작가가 독립문학상을 타가지고 마산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날 어디 반갑던지 서점에 가서 바로 주문해가
그 다음 날 받아가 읽어봤거든. 단숨에 바꿨어요. 나는 이 소설에 마산이 담겨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샀거든.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나는 시대가 1960년도 마산 수출자유주 여공들하고 막 이때의 무대가 돼가지고 마산은 없고 젊은이의 번뇌만 가득 차가 있더라고. 뭐 그걸 하고 뭐 마약을 먹고 뭐 마약을 신고 뭐 그러니까 마산이라는 이미지는 문장은 아주 뛰어나던데 내용은 마산하고 너무 소설이더라고. 그래서 실망했어. 그 마산을 이 말지 주제로 한 3.15 또 마부사태 또 여군들 또 이런 마산의 그 정신을 살린 소설가가 한번 나왔으면 싶은데 내가 김민촌이한테 그런 소설을 한번 쓰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내일 쓸 것만 하더만 안 쓰고 쭉 붙더라고. 안 쓰고 쭉 붙더라고. 내일 조금 다음에 써가 네 죽은 날 거야. 근데 그런 소설가가 나오도록 간절히 나 바라면서 오늘 내 헛소리하고 시간만 보내고 미안합니다. 좋은 걸 많이 쓰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